시간에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저도 예전에 애자일 방법론을 뭔가 알고 좀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문서나 이런 것들만 읽고는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관련 한국 자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찍게 되었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싶냐면 일단은 애자일 방법론이 뭔지도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실제 그거를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잘 적용하기 위해 도구들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특정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제 방법론들을 실제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실무에선 이게 활용되는지 경험과 같이 좀 풀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리즈를 아마 이어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일단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키피디아에 있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정리된 문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문서를 갖고 왔고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 뭐 혹은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프로세스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적인 얼개로 프로젝트의 생명 주기 동안 반복적인 개발을 촉진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프로젝트의 생명 주기 동안 반복적인 개발을 촉진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뭐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전체 프로젝트 과정이 있잖아요. 애자일 방법론의 핵심은 이 전체 그 개발 과정 동안 반복적인 개발을 촉진한다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한번 쫙 계획하고 한번 쫙 만들고 끝난다. 보여준다. 끝. 딜리버리 끝. 이게 아니라 조금 만들고 보여준 다음에 개선해가지고 조금 만들고 보여주고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반복적인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최근에는 애자일 게임 보급 등의 여파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다. 네. 이것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 애자일 방법론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측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이 방법론 자체가 의미하는 그게 좋으니까 다른 업계에서도 이 애자일하게 개발한다, 애자일하게 우린 프로젝트 진행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약간 유행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애자일 방법론에서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산업에서도 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고 네. 그래서 개념도 이걸 다 읽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게 핵심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어떤 방법론이냐면 여기 딱 적혀 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개발해볼까? 이거랑 우리 완전 파워 J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해보자라는 이 계획이 너무 많은 방법들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방법론이다. 딱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계획 없이 시작을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아예 왜 무계획으로 뭐 여행 갔다 치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갈피를 못했지만 너무 정해진 대로만 하면은 뭐 그 사이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응을 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나온 이게 애자일 방법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에서 택한 그리고 다른 고전적인 방법론들과 큰 차별점은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뭐 워터풀 모델, 폭포수 모델 등등이 그런 예전의 방법론이었거든요.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 건축가들이 그 건축 그 설계하듯이 건축 설계 어떻게 해요? 그 먼저 도면 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 다 정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그대로 시공을 하잖아요. 거기가 약간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폭포수 모텔처럼 처음에 뭘 만들지 세부상을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개발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객한테 짠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개발에서도 적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는 궁금증이 들 거잖아요. 여기선 그런 포인트를 집어줬네요. 근데 예전에 이런 개발 방식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계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문서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서를 좀 조금 만들고 그 문서를 통한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코딩을 통한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이게 그냥 어떤 의미냐면은 그 전반적으로 뭘 만들지는 당연히 처음에 정하긴 하죠. 큰 골자는 정하는데 정말 뭐 버튼 하나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막 다 초반에 문서화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개발을 하면서 좀씩 개선해 나간다. 이게 애자일 방법론의 약간 주요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과거의 방법론과는 다르게 앞을 예측하며 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다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갖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며 그때그때 수정하여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방금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짧게 세우고 개발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근데 그건 좀 아닌데 하는 부분 수정하고 개발하고 보여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란 어떤 특정 개발 방법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애자일, 즉 빠르게 좋게 빠르게 낭비 없이 만드는 것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론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요것도 조금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로 풀었는데 저 이거랑 완전 적절한 예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조금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요즘 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가족 오락관이라는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중에 그 스피드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영상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있어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계속 앞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그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앞 사람이 큰 귀마개를 갖고 있어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 발렌타인데이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 바다가 넘친다라고 얘기했고 바닷가에서 춤추다. 자꾸 이게 산으로 가고 있죠 이야기가. 바닷가에서 놀자 한다. 바닷가에서 노젓자. 그러니까 방금 예제가 약간 기존의 개발 방법론의 문제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그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고객이 의도한 거는 발렌타인데이였어요. 근데 기존의 방법론이 그 워터풀 모델 같은 걸 적용을 하면은 맨 처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문서를 다 쓴 거 기반으로 개발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 속에서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랑 실제 사람들이 이해하고 구현한 게 막 차이가 계속 생기는 거죠.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해했을 때 그럼 PO나 PM이 그 요구사항을 다 듣고 그거 기반으로 문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일단 많고 두 번째는 고객이 약간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고객이 잘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막상 이거를 설계하고 설계 문서 계획 세우는 사람들 자체가 그 업계에 대한 이해가 딸리니까 어 그 완벽하게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서 일단 차이점이 틀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문서를 기반으로 개발자들도 이해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자들도 그 과정 속에서
PM이나 이 문서를 작성해 개발 문서를 작성했는 사람이 그 작성한 거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개발자들도 도메인 지식이 좀 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간극에 벌어지는 차이점. 그리고 고객도 원래 자기 뭘 원했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막상 그 실제 결과물을 받아봐야 아, 근데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방향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그래서 이 개발 실제 나온 결과물과 이 실제 그 고객이 받아보는 시점과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그 너무 간극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계획 세우고 6개월 동안 개발한 다음에 1년 뒤에 결과물을 보여주면 이미 너무 먼 길을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다 뒤엎고 변경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자일 방법론에서 아까 다시 핵심적인 부분 설명드렸듯이 프로젝트 생명 주기 동안 반복적인 개발을. 그러니까 한 번에 턴키로 쫙 그, 야,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한 1부터 100까지 프로세스가 있으면 1부터 10까지만 딱 개발해가지고 조금 자른 다음에 보여주고. 네, 이거 지금까지 개발했는데 이거 맞아요? 아, 네, 이 방향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원하던 게 아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한 10부터 20까지 개발한 다음에 또 보여주고. 이거를 그러니까 10번을 끊어서 가는 거죠. 이게 그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배경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와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 차이. 그 기존에 그 애자일 방법론이 등장하기 전 마치 제가 아까 비유했듯이 그런 건축에서 막 설계 도면 그리고 그대로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론에서도 폭포스 모델처럼 이렇게 다 계획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거. 얘는 일련의 차례와 탄탄한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 진행시킨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막 이런 나중에 이런 그 부작용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마감 일정이 와서야 막 급급해지니까 막 계속 이제 막 철야 근무 시작하고 철야 하는데도 납기일 지연되고 또 지연되니까 개발자들은 개발자대로 힘들고 고객은 고객대로 진짜 짜증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상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도 고객이 요구한 거랑 너무 달라서 둘 다 막 진짜 불만족이 최악의 프로젝트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자일 방법론 이런 새로운 방향의 방법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애자일의 큰 즉 저희 골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짧게 짧게 끊어서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한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그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실제 그런 방법론으로서 좀 구체화하고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런 방향성 혹은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다들 애자일 방법론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개발 방법론 방식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제 경험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로 불리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 그 방법론으로는 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크리스털 패밀리, 피처 드리븐 디벨롭먼트, ASD, 뭐 익스트림 모델링 이런 등등 있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사실 스크럼만 경험을 해봤고 실제 애자일 방법론을 가장 많이 따라서 하려면 보통 스크럼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애자일 방법론이 뭐고 스크럼은 뭐냐라고 하면은 방법론은 약간 이렇게 개발합시다라는 방향이고 그러면 걔를 실제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야 돼요 하면은 스크럼에는 그런 것들이 규칙적 그 아예 명문화돼 있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을 거긴 한데 대충 뭐냐면은 그러면 그 뭐 짧게 주기를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짧은 주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개발도 너무 문서화에 치우치지 말고 뭐 개발을 하자 그러는데 그러면 문서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다음에 뭘 개발할지는 어떻게 우리가 매번 그 개발 단위마다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스크럼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럼을 기준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니까 좀 그 다들 생산성도 좋아졌고 그 개발 퀄리티도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게 나온 게 꽤 됐을 거예요. 근데 나온 게 꽤 됐고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가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데 거의 많은 그 스타트업들도 애자일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를 드리면 네.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덧붙여서 추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무조건 개발 잘하려면 애자일 방법론을 따라야 하냐, 그 엄격하게. 그거가 꼭 답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근무했던 그 프로그램이나 그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의 특성상은 애자일이 대부분 다 잘 적용이 되고 맞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을 거의 다 채택해서 만들긴 했지만 그 만들어야 되는 그 제품의 특성상 애자일 방법론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애자일 방법론을 따르려면 사실 어 우리 이제부터 애자일 방법론이야라고 그냥 선언하고 바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스크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긴 한데 이 애자일 방법론을 잘 따를 수 있는 그 조직적인 변화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보통 예전에 전통 대기업 하면은 개발실은 개발실대로 나뉘어져 있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나뉘어져 있고 막 그리고 고객은 아예 외부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 다르게 그리고 되게 협업하기 힘든 부서들이 그 같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스크럼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스크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PO랑 고객이랑 개발자랑 유기적으로 한 팀이 돼서 매일 만나고 매일 스탠드업하고 그 결과물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팀이고 고객이 심지어 외부 사람이니까 같이 만나기도 힘들고 아예 막 이런 새 파티들이 만나기가 아예 힘든 상황에서 애자일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처럼. 그래서 꼭 이 방법론이 정말 좋지만 이 방법론을 그대로 막 하나도 변형하지 않고 따르는 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최대한 이런 스타일로 하는데 뭔가 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꼭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 이런 방법론이 있구나 그리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많이 적용하는구나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에 대해서 간단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란 게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게 아마 이 애자일을 그 기획 그 맨 처음에 창시한 이런 그룹에서 만든 그 정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이런 방법론들도 나온 거니까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애자일에서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더 중시하게 생각하고 문서 작업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아무리 그 문서 그럴듯하게 써도 정작 나온 결과물이 별로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문서 할 시간에 더 그냥 차라리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여주자. 이런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고객과 계속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 하고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하기를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은 왼쪽에 있는 것들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기반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정신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는 체감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릴리즈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거든요. 무슨 소리냐. 예전에 윈도우 같은 것만 봐도 업데이트 거의 연 단위로 나왔거든요. 요즘 분들이 더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게 어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저처럼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막, 윈도우 업데이트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사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패치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윈도우부터 업데이트 돌면은 파워포인트 했던 거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상황들 생기잖아요. 이게 다 애자일 방법론을 좀 적용하다 보니까 이 릴리즈 사이클, 이 배포 주기도 엄청 짧아지고 그래서 배포도 되게 자주자주 내고 그러면서 데브옵스랑도 다 사실 연관이 되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뭐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것도 업데이트 수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막 업데이트를 하루에도 마이너 버전은 막 두세 번씩 나간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2주 단위로 배포가 아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주로 바꿨나? 아무튼 거의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이 애자일이 등장하면서 개발 주기가 빨라지고 그게 실제 우리 삶에도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까지 말씀드리니까 조금 체감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인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애자일 방법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